카카오뱅크 주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카카오뱅크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 주가 변동 체크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가 있는데요. 이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규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가 그 설립의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1금융권에서는 이 중저신용자들이 소외되죠. 그래서 인터넷 은행들에게 이 중저신용자들한테 대출 좀 많이 해줘. 이게 금융당국의 조건이었는데요. 카카오뱅크가 올해 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에서 25% 이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규제사항이고, 이게 어떻게 해서 그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인지 짚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규제가 있는데요. 전부 규제 일색이네요. 이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 관련 그 대출을 제한하게 되고, 그래서 또 실적 제한의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이 기대가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중의 4대 은행과 그 카카오뱅크의 자산 규모 먼저 좀 비교를 해볼까요? KB는 680조, 신한은 667조나 되는 반면에 카카오뱅크는 39조 원밖에 안 됩니다. 이 자산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나죠. 이 자산 규모가 광주은행이나 경남은행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지방의 그 지방은행권 규모다. 자산 규모로 볼 때 카카오뱅크는 뭐 그 정도의 규모인데요. 자, 그런데 시가총액을 볼까요? 이 시가총액이 KB는 현재 19조, 신한은 18조, 하나는 11조 정도 되는데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무려 12조, 그 신한 그 금융지주에 이어서 무려 세 번째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 규모는 이렇게 작은데 시가총액이 이게 말이 돼? 이게 그래서 고평가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정말 고평가된 건지 지금부터 좀 따져볼게요. 자, 은행들은 자기 자본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자기 자본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것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BIS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위험 자산분의 자기 자본입니다. 이렇게 지표들은 항상 분수로 표현이 되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게 분자에 있고 그냥 보지 않고 뭐 대비해서 봅니다. 그 대비되는 게 분모에 있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비해서 자기 자본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위험 자산이란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은 회수되지 않을 위험이 있죠. 그래서 회수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쌓아놔야 된다. 이게 BIS 자기 자본 비율인데 금융당국이 우리 은행들에게 15% 정도를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중의 은행들은 다 BIS 자기자본 비율을 15% 이상으로 맞춰 놓고 있는데요. 자, 이 15%가 어떤 의미냐? 자기 자본이 15가 있다면 그러면 대출을 100까지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분의 15에서 15% 나오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본이 대출의 규모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 자기 자본이 대출 규모를 결정한다. 이 자기 자본 비율이 15%일 때 그 위험 자산이 100, 그래서 100분의 1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BIS 자기 자본 비율이 15%일 때는 자기 자본의 약 7배 정도를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BIS 자기 자본 비율이 10%다. 그렇다면 대출은 자기 자본의 10배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다에 따라서 자기 자본 대비 얼마만큼의 대출을 해줄 수가 있고, 즉 자기 자본이 결국 대출 규모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 밸류에이션 어떻게 하는지 좀 볼까요? 이 같은 자기 자본으로 자기 자본이 같다, 대출 규모가 같다, 자기 자본이 대출을 결정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 자본이 같다는 것은 대출 규모가 같은 거고요. 대출을 많이 해줘야 은행의 실적이 올라가잖아요. 은행은 돈 장사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본, 같은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큰 수익을 내는가, 똑같이 대출을 해줬더라고 하더라도 은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서 순이익을 얼마나 뽑아내는가, 이게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고요. 바로 ROE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이 얼마인가 보는 게 ROE죠. 그래서 은행은 ROE로 그 수익성을 평가한다. 이렇게 뭐 정리할 수 있고, 국내 은행은 보통 한 10% 수준입니다. 내가 100억을 자기 자본을 100억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어. 근데 연간 10억씩 수익을 내. 그러면 ROE 10%인 거죠. 자, 그리고
은행의 주가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는 PBR로 평가를 합니다. 자기 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냐? 뭐 이걸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자기 자본이 은행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내 은행들은 PBR이 0.3에서 0.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무려 PBR이 2 정도 돼요. 그래서 또 고평가 논란이 있는 거죠. 이 PBR이 정말 정당한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은행은 자기 자본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그런 배경 지식을 말씀드린 건데요. 다른 은행들과 자기 자본 비율 좀 비교해 볼까요? 카카오는 무려 37% 정도의 자기 자본 비율을 갖고 있는 반면에 다른 4대 은행들은 다 15%에서 18%의 자기 자본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대출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즉, 자기 자본만큼의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자기 자본 비율 보면 알 수 있죠. 다른 은행 대비 한 2배의 자기 자본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보다 한 2배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ROE 한번 볼까요? 이 ROE는 다른 은행들이 한 10% 내외가 수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카카오는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겠어요? 지금까지 대출을 그만큼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자기 자본 대비 반 정도밖에 대출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 수익성도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다른 은행들처럼 자기 자본 비율을 한 15에서 17% 정도로 맞춘다, 대출을 2배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ROE도 한 10%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 대출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규제로 인해서 대출 규모가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규제란 중신용자 대출 그리고 부동산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 규제들이 완화될 때 그때 아주 큰 수혜가 있을 것 같다,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중신용자 대출 먼저 볼까요? 이 중신용자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21년 2분기에 1.5조, 1조 5천억 원의 중신용자 대출을 해줬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한 3조 원, 2배가량 증가했죠. 그래서 전체 대출에서 중신용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1%에서 22%도 2배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대출하고 함께 이 카카오뱅크의 전체 대출 내용을 좀 볼게요. 먼저 마이너스 대출 그리고 신용 대출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 중신용자 대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이 중신용자 대출을 맞추기 위해서 중신용자 대출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출을, 고신용자 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그 비중을 증가시키는 이런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중신용자 대출 이 규제가 전체적으로 실적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고 이게 발목 잡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월세 대출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전월세 대출은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증가를 시키고 있고, 규제가 없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카카오뱅크의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 성장성이 입증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월세 대출이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담대 대출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출 가계 대출의 그 아주 제일 큰 부분이 바로 주담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담대가 거의 없어요. 2022년 1분기에 겨우 1,000억 원, 그리고 2분기에 겨우 2,000억 원 수준의 주담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주택 시장, 주택 관련 규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 때문에 그 주담대를 급격히 확장하지 못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이게 또 이 카카오뱅크의 실적에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입니다. 자,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중신용자 대출 비중 완화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이기도 한데요. 자, 지금 굉장히 고금리 시대죠. 이 고금리 시대에 금리 경쟁을 유도를 금융당국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 가계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걸 위해서 이 중신용자 대출 비중을 이 인터넷 은행들에게 이제 완화해 줌으로써 인터넷 은행들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또 경쟁적으로 내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금융시장의 금리를 낮추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중신용자 대출 비중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담대 규제 완화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경기가 침체되고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면서 이제는 그렇게 과거처럼 규제를 크게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최근에 아주 규제들이 심하죠. 이 규제들이 다소 완화되고, 그렇다면 이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인터넷 뱅크들이, 특히 카카오뱅크가 이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실적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바로 이 주담대 영역에서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은행 가계대출이 현재 1060조 정도, 우리나라 시장이 1060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주담대가 790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270조입니다. 이렇게 주담대가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 아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뱅크는 거의 0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주담대 대출에 있다라고 보이고요. 시중은행들은 이미 주담대가 상당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시중은행들은 시중의 주요 4대 은행들은 그리 성장의 기회가 될지 못할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가 그래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담대 규제 완화가 크게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가 카카오뱅크에게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높은 자기자본 비율, 다시 말해서 대출 여력이 많다, 이런 얘기고, 전무한 주담대가 앞으로 이 주담대 규제 완화가 될 때 아주 크게 실적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밸류에이션을 해보고요. 목표 주가까지 설정을 해볼게요. 은행 밸류에이션 뭘로 한다고 했죠? 바로 PBR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냐 보는 거죠. 자, 카카오뱅크의 자기자본은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5.7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PBR은 2를 적용을 했는데요. 바로 이 2가 국내 은행들이 과거 한 7, 80년대 고속 성장기에 받았던 PBR 밸류에이션입니다. 이제는 0.3에서 0.4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만, 다른 은행들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출 규모를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이런저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월세 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그 성장성에 있어서만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시중 4대 은행들이 받았던 고속 성장기의 밸류에이션 PBR2를 적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자본의 PBR2, 자기자본 5.7조 원의 PBR2를 곱해서 목표 시가총액 11조 4천억 원이 도출되고요. 총 발행 주식수로 이 시가총액을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24,000원입니다. 현재 주가보다도 다소 낮은 그런 수준이라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는 전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자, 먼저 주요 가정은 올해 안에 규제 완화는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앞서서 이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수혜 카카오뱅크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목표 주가는 규제 완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당시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이유, 바로 이 플랫폼 사업으로서의 평가였습니다. 카카오뱅크를 그저 은행으로만 보지 않고,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로서 봤기 때문에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지난 1년간 카카오뱅크가 플랫폼 사업자로서 보여준 모습은 사실은 다소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밸류에이션에 이 플랫폼 사업으로서의 밸류에이션은 제외했습니다. 순수히 카카오뱅크를 은행으로서만 봤고 평가한 목표 주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플랫폼 사업으로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이 고속 성장하고 있는 은행으로서 고속 성장하고 있는 PBR 멀티플만 반영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실망스러운 주가 24,000원이 나왔고요. 이 24,000원이 이런 기대되는
다른 측면들은 반영하지 않은 목표 주가입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본 목표 주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카카오뱅크가 여기에서 크게 주가가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다만 한 가지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우려되고 그래서 그 금리도 상당히 빠르게 그 중앙은행들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주식시장에서 또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또 외국인 자금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 별로 좋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또 카카오뱅크 주가도 상당히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은 때가 안 좋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그 기대되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가 앞으로 그래 지금은 때가 됐어 할 때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뱅크 알아봤고요. 도움이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